안녕하세요, 매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여기 드릴 지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드릴 지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또 투상만 좀 잘 되시면 조금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이 어디였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삽입 붓이. 삽입 붓이에서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멈춤새 있죠. 요 멈춤새와 이 삽입 붓이 요 사이의 간격, 요런 것들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에서 많이 틀리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리지그 요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 베이스를 한번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보시면 정면도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치공고는 그런 게 참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런데 정면도의 기준이 뭔가요? 정면도는, 그쵸. 정면도는 형상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를 정면도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얘가 정면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또 계시죠.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얘는 왜 얘가 정면도고 얘가 측면도고 얘가 평면도냐, 이거 그대로 그리면 안 되냐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그대로 그리시면은 감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우리가 그리는 거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쵸? 요거는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그다음 우리가 그리는 거는, 그쵸, 부품도입니다.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떼어내서 우리는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의 형상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위를 우리가 정면도로 선택을 하고요. 요걸로 어셈블리로 보면, 이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정면도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어떤 물체든지 그 형상의 정면도로 선택을 하실 때는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를 그냥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럼으로 정면도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요거를 이제 정면도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 절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자른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요거 전체 길이 측정. 요것도 측면도를 봐도 측면도도 똑같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절반을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절반을 측정해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 사이즈는 당연히 뭐 여기를 측정하면 되겠죠. 요 두 군데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일단 가로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한번 볼까요? 가로를 측정을 해보면, 요게 80이 나옵니다. 80. 두 번째, 여기 절반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 절반을 측정을 해보면 요게 딱 50 나오네. 50. 80이랑 50이 나왔으면 얘 전체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1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80과 100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드로 넘어오셔가지고 한 요 정도에다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여기 가로 8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50으로 위쪽 아래쪽 튕겨주세요. 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요렇게 그리고 싶은데 그럼 요렇게 그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요거랑 그냥 똑같이 그려보려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치수를 잴 때도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 못따기가 되어 있네요. 자, 못따기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아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 장공부터 요 장공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자, 장공의 위치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 장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를 측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놈의 R값. 자, 요렇게 측정을 해주시면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이쪽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요게 10 나오네, 10. 자, 위에서부터 아래 요거 이제 재볼까요? 자, 요거 재보면 요것도 10.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다 10이네요. 그죠? 요것도 10. 자, 그럼 R값 한번 볼까요? R값? R값도 설마 10일까요? 자, R5네요. 자, 그럼 얘도 지름이 10이네요. 다 10이네요. 다 10. 그죠? 아주 그리기 편하게. 자, 그러면 옵셋 10 해서 자, 이쪽으로 하나 띄고 한 번 더 띄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띄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서 지름 1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센터에서 교차점까지 복사 하나 해주시고, 4분점과 4분점 이렇게 연결해서 장공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요거 하나 금방 만드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 선정리, 자, LEN 3 해서 중심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중심선으로 변경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게 대칭이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반대편 또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미러 해서 반대편.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또 한꺼번에 잡아서 또 반대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공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아까 하다가 만 거, 자, 못따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못따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측정해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5mm? 5mm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건 C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챔퍼 5로 아이고. 자, 5로 이렇게 내 모서리를 챔퍼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벌써 형상이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시작이 되겠죠.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옆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놈이 자,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들어와요. 그죠? 요 바깥쪽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요 안쪽으로 끼워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요 브래킷이 끼워져 들어오는 이 부분은 어떤 베이스에서는 요런 모양의 홈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런 모양의 홈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측정을 통해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자, 요거랑 자,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자, 구멍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측정해 보면 자, 요게 18? 18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 해보면 요게 40. 자,
18이랑 4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옵셋 18 해서 하나 띄워주고 옵셋 20 해서 위아래로 튕겨주면 이 부분이 이제 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선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홈의 부분들을, 자, 요 모서리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쪽에 브래킷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끼워져 들어올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뭐가 돼요? 그죠? 입구 부분이 됩니다. 입구. 자, 입구는 어떻게 한다? 그쵸? 챔퍼 1 통해서 챔퍼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자,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껴진다고 봤을 때,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자 직각 형태로 가공이 되겠지만, 자,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요것처럼 뾰족하게 가공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단 0. 몇 밀리라도 R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구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는 있지만 요 부분을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을 뚫어 놓는 거예요. 드릴 구멍을. 드릴 구멍 이렇게 껴 놓으면, 이렇게 뚫어 놓으면, 자, 이쪽에서 물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꼈을 때 여기 홈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홈이 하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홈을 우리가 뚫어 놨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요런 형태의 어떤 물체가 껴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하게 꽉 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드릴 홈을 하나 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홈의 크기는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뭐 다른 뭐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4파이도 나와 있고 어떤 데는 2파이도 나와 있고 하는데, 대부분 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드릴로 그냥 간편한 걸로 뚫어 주시면 됩니다. 요 치수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냥 좀 편하게 한 4파이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4파이로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 주시면은, 자, 요 부분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중심선 표현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요렇게 자, 그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이 부분은 살짝 떨어뜨려 놓으세요. LEN, DE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해서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LEN, 자, 이번에는 3mm 정도 해서 자,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중심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0.5로 줄여 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0.5의 절반 2호? 2호로 하니까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왔으면은, 자, 요거를 자, 반대편으로 밀어 해서 요것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 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는 다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이쪽 밑에 보시면은, 자, 이 중심선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브라켓에, 자, 여기에 이렇게 볼트가 두 개가 박혀요. 그죠? 이 같은 선상이 되겠죠. 자, 같은 선상에 이렇게 볼트가 두 개 박혔는데, 여기가 M 몇 짜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M 몇 짜리인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유추를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유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유추를 하냐. 자, 일단 정확한 볼트 사이즈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요 놈이 하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머리찌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는 요거랑 동일하겠죠? 자, 여기랑 여기랑 동일할 거고, 자, 요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쪽에 박혀 있는 이 부분의 머리찌름, 자, 요거를 똑같이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자, 요게 두 개가 쟀을 때 서로 똑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볼트를 썼구나 라고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은 값만 나오면 돼요. 자, 이걸 측정을 해보면, 자, 일단은 어디부터 측정할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걸 측정하면은 대략 한 9mm 정도 나오나요? 그쵸? 대략 한 9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을 가서 한번 재볼게요. 자, 요것도 대략 9mm, 그죠? 거의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동일한 볼트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M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하죠? 자, 측정을 하는데, 자, 사실상 여기 삽입부시하고 여기 멈춤새가 있는 이 부분의 볼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 재도 돼요.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자, 규격집, KS 규격집 나눠주는 거 있죠, 배포용. 자, 여기에 보시면은 삽입부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삽입부시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42번. 자, 쭉 밑에 쪽에 있겠죠. 자, 42번.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없고 요 밑에 쪽에 요 밑에 쪽에 보시면 44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놈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볼트를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D1을 먼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D1 값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부분. 자, 요거는 요 밑에 구멍 지름. 자, 요거랑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11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11파이. 자, 요 11파이 요 제품도가 여기에 꽂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구멍과 동일한 구멍 지름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1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파이를 여기서 한번 보면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 D10번. D10번이죠. 자, D10에 들어가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M이 몇 짜리인가요? M 5짜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여기 재도 됩니다. 재도 5mm가 나올 거예요. 그죠? 한번 재볼까요? 자, 재면 그쵸, 여기 5mm 나옵니다. 5mm.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게 M5짜리다. 그러면 여기에 꽂혀지는 것도 M5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M5짜리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깎인 부분이 여기까지가 깎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탭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탭 구간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탭의 깊이가 안 나왔어. 깊이가. 그죠? 자, 탭 깊이가 안 나오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얘 참고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9mm를 하셔든 뭐 10mm를 하셔든 이거 재면은 얼마 나올까요? 요거 여기서부터 요거를 재서 참고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재볼까요? 여기 몇 미리 나오는지. 자, 요거 한번 재보면 요게 9mm 나오네. 9mm. 자, 그러면 여기도 9mm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죠?
여기에 위쪽에도 뭐 여기 나온 것도 없고, 자, 여기 밑에도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잡아주려면 위치를 알아야겠죠? 위치. 자, 위치는 여기서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자, 요거 탭의 위치를 측정해 할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26 26 정도 나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높이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자, 요거 측정해 보세요. 자, 여기 측정해 보면 요게 8mm 나옵니다. 자, 그럼 26과 8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높이는 좀 이따가 참고하면 되겠네요. 자, 26부터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3, 옵셋 13에서, 자, 이 위치에 탭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mm 안쪽으로 탭이 뚫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5짜리였어요. 자, 그러면 옵셋 2.5 해서,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옵셋 2.5 해서, 자, 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선정리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M5짜리, 자, M5짜리, 자, 피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M5짜리 피치 얼마? 그죠? 0.8, 0.8. 자, 그래서 옵셋 0.4로 안쪽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한 2mm만 여유 깊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연장. 자, 그 다음에 이거 잘라 주시고, 자, 여기에서 각도 몇 도? 그쵸, 30도.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도? 그쵸, 각도 60도. 자,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트림해서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요거랑 요거를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쵸, 가는 실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운데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러면 이제 탭 다 그렸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중심선만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은, 자, 요쪽을 보셨을 때, 자, 여기에 뭔가가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요거를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 절단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요렇게 파여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죠? 파여져 있는데 생긴 모양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서 요렇게 R값을 통해 요런 식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자, 여기까지 측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자, 요걸로 했을 때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냥 여기서 재셔도 돼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측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60? 6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요게 한 6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폭을 알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폭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 폭 재보면 요거가 26 나오네요. 자, 그럼 탭하고 동일선상이죠? 자, 그럼 26과 그 다음에 60. 자, 두 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13으로 저 위쪽 아래쪽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60 해서 오른쪽 끝에서 이쪽까지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R 값이 들어가요. 자, 요 R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호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측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R이 여기 R이 한 8? 7? 8
8 나옵니다. 8. 자, 그러면 자, 필렛 8 해서 자, 요 놈이랑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거랑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쪽 부분은 부분 절단을 할 때 자, 일단 먼저 가는 시선 바꿔 주시고 자, 그다음에 스플라인을 통해서 부분 절단을 먼저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어차피 요거 탭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얘네들은 그쵸, 지워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여주시고 자, 대신에 일단은 뭐 그냥 갈까요? 그냥 요렇게 갈게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치. 자, 해치 들어가서 자, C 31번 자, 요거 선택 그 다음에 요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겠죠. 자, 요 안쪽까지 자, 이렇게 해치 모양을 하나 따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보면은 자,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구멍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건데 자, 여기에 뭐가 와서 끼워지나요? 자, 여기 와서 끼워지는 게 그쵸,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제품이 들어와서 끼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품에 요 끼워지는 이 부분이 들어와서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춘 공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제품을 여기다 끼워서 정확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드릴이 이렇게 내려와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얼마짜리로?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11파이로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요 부분의 지름값은 자, 이거 그냥 자로 재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요 제품도를 보고 제품도에 껴지는 부분과 동일한 지름값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20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의 위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만. 그래서 요렇게 측정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를 측정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거는 일단 여기서 가공이 마무리가 되고 가공한 지점에서 다시 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여기 가공이 끝내고 끝낸 지점에서 다시 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 자, 요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요게 얼마 나오나요? 22? 22 나옵니다. 22. 자, 22 떨어진 지점에서 자, 파이 20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2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22 옵셋. 자, 그 다음에 서클로 요 가운데서 지름 20짜리 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망설였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간섭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해놓고요. 자, 요거 살짝 지워놓고 다시 한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놔둬 보시고 자, 여기부터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 또 밑에 터널이 하나 또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그죠? 자, 터널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자, 이 터널의 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보면 요게 얼마 나오나요? 요게 14? 14 나옵니다. 14. 자, 14mm가 나오니까 자, 옵셋 7로 해서 위쪽, 아래쪽 해준 다음에 자, 어차피 여기 안쪽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 터널은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까지만 뚫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은 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스플라인으로 좀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아까 이렇게 대충 그려놔가지고 간섭이 생겨서. 자, 그 다음에 해치 들어가 줘야겠죠. 자, 여기 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네들 연장, 요것도 홀을 이렇게 연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선을 하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늘려서 중심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다 마무리 됐나요?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요 볼트 구멍도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도 마무리했고, 요것도 마무리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여기 장공도 다 끝났고, 자, 정면도는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측면도 가겠습니다. 자, 측면도는 얘는 이쪽에서 이쪽 부분을 보여주고 이쪽에서 이쪽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좌우측 다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위에서 볼지 아래에서 볼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구멍이 바닥에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저면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일단 우측면도 한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측면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 빠져나와서 전체 길이 하나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베이스의 높이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여기에 18, 18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옵셋 18 해서, 자, 이렇게 하나 튕겨 주시고, 자, 이렇게 막아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장공은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장공은 자, 이렇게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멍이 될 거고요. 자, 가운데는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미리 변경,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가는 시선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스플라인으로, 자, 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해치. 자, 해치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 해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밑에도 똑같이 얘를 넣는 게 아니라 밑에는 이제 그대로 투상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는 여기 모서리가 보이니까, 자, 모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선을 요 가운데서 반대편으로 밀어 하나 해주시고, 요거는 외형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인데, 자,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밑에 터널 부분 있죠? 자, 요 터널 부분. 자, 요 터널 부분은 일단 요렇게 뽑아내고, 자, 얘기는 이쪽 편에 들어가겠죠? 터널은. 자,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자, 터널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 자, 높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높이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얼마 나오죠?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3mm. 자, 3mm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옵셋 3 해서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터널을 만드세요.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 정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자, 요거 밑바닥의 이 터널 부분은, 여기 바닥에 가서 끼워지는 부분. 그래서 여기 입구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챔퍼로
자, 이렇게 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자, 일단 여기랑 여기가 홈이 파여져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높이 값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을 측정하시면 돼요. 여기. 자, 이거 측정해보면, 요게 5mm 나옵니다. 5mm. 자, 그러면 옵셋 5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여기 부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선이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밑에 표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쪽에서 보는 거는 다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자, 대신에 이제 요거는 가운데 중심선은 하나는 그려놔야겠죠? 중심선 하나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반대편 가겠습니다.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밀어, 자, 이렇게 밀어 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는 일단 얘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요 터널은 보일 거예요. 얘는 관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이 이렇게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자, 요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연장.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요 부분이 투상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투상 되게끔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탭이에요. 탭. 요 탭을 그리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자, 요 바닥에서 요거 얼마 떨어졌었죠? 자, 그쵸. 8mm.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재시면 되죠, 뭐. 그죠? 자,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되어 있을 거고, 잘라주고. 자, 여기 이제 M5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M5짜리니까, 자, 여기서 지름 5짜리, 그 다음에 아까 피치가 0.8이었으니까 0.4로 안쪽으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왼쪽 아래를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요거 바깥쪽 선을 마이너스 15도 돌려주시고 가는 실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LEN 3에서 위아래 연장. 자, 요거는 요렇게 얘랑 똑같이 스케일이 가면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고, 요거는 0.5, 0.5면 적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로테이트 카피로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요거 반대편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카피. 저기 미러 하시면 안 돼요, 탭은. 여기 미러 요거 미러는 요 중심선만 할게요. 중심선 위치는 여기네요. 그죠? 여기니까 카피. 자, 이 센터에서 직교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카피에요, 카피. 자, 여기를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요거는 굳이 여기서 보여주는데 또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자, 요거는 보여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중심선은 남겨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선, 모서리 선, 당연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이쪽에서 봤을 때, 자, 탭하고 여기 표현이 됐고요. 다 됐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좌우는 끝났고, 자,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요 구멍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면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면도로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옵셋 18이죠. 높이.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요 부분 있죠? 자,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단면도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자 잘랐을 때 이 부분이 모서리가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보일 거예요, 그죠? 요렇게 요 위에서 보이겠지만, 그죠? 자, 그럼 두 개의 모서리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대신에 헷갈리지 않게 요거가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모서리 선이에요. 진짜 모서리 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요 놈이죠. 요 홈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위에서 5mm가 아까 떨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위치점은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그러면 위에 홈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밑에 홈 보겠습니다. 자, 밑에 홈은 자, 아래에서 3mm가 이렇게 파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까지? 그죠? 여기 선까지 파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안쪽 선까지만 파여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위 아래 터널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표현해 줘야겠죠, 원. 자, 원은 이제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중심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요 파여 있는 부분의 면에 뚫려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부터 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원의 사이즈를 그대로 이렇게 쭉쭉 내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정리. 자, 여기도 선정리. 자, 여긴 터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이거를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카운터 보호인가? 아니면 요거를 요렇게 측정을 통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측정하시는 분도 다 틀리는 거예요, 다. 자, 요거는 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밑에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죠? 터널이 뚫린 가운데 위에서 요 지름값을 갖는 원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뚫려 있으면 자, 요거는 이 부분, 요 부분, 여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 모서리가 생긴다는 거, 모서리. 자, 모서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서 얘기하는 여기 짧은 부분, 자, 요 짧은 부분의 이 부분은 그 모서리를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서리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정확하게 맞는 도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온단면도라고 했죠. 자, 그럼 가는 시선 바꿔주시고, 자, 해치. 자, 여기랑 여기가 단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을 이거 잘라서, 자, 위아래 늘려주시고, 중심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거 뭐 평면도는 뭐 굳이 뭐 그릴 필요 없으니까 요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 한번 볼게요. 자, 도면은 다 그렸으니까 자, 치수 기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벌려 놓을게요. 살짝 좀 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자, 이제 뽑아 보면 자, 요쪽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건 얘부터 뽑아야 얘는 여기서 뽑을까요? 요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뽑아 주시는데 이쪽은 브래킷이 들어와서 껴지기 때문에 자, 요거는 뒤에 H7 조립공차 하나 넣어주시면 기준공차입니다.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탭에 대한 치수 자, L2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뺄게요. 살짝만 자, 살짝만 이렇게 빼서 찍고 엔터 두 번. 아이고, 기하공차로 되어 있었네요. 자, 세팅 들어가서 여러 줄 문자로 변경.
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화살표가 나오게끔 살짝 길게. 자, 그 다음에 찍고 엔터 2번. 자, 여기 2개죠. 그 다음에 M5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9입니다. 9.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요거는 지름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름값은 일단은 요렇게 넣어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도 잘못됐네요.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가 4짜리죠? 자, 이렇게 하나 빼주는데, 자, 이거 2개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허공에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쪽만 나오게끔 해주는 거는 선택하고 체인지 들어가서, 자, 밑으로 조금만 내는 맞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끄기, 강제선 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까요? 됐죠? 자, 근데 넣는 김에 요거 챔퍼도 하나 넣게요. 자, 챔퍼. 자, 요거는 총 몇 개인가요? 개수가 4개죠? 4-CO.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이 장공 치수. 장공 치수 나중에 넣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치수는, 자, 요거 하나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누가 껴서 들어오나요? 그쵸, 요놈이 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10.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들어오는 구멍은 어떻게, 그냥 뚫어줘도 되지만, 요게 혹시라도 마이너스 공차로 이렇게 뚫어지게 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쪽은 플러스 공차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쪽은,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맨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편차. 자, 여기 상한을 한 0.02 정도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하한을 마이너스 0. 그래서 플러스로만 공차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높이 절반 줄여주시고. 자, 이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장공의 위치 하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치수는 다 끝났고, 여기 장공에 대한 치수 한번 볼게요. 자, 장공 치수는, 자,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 자, 센터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고, 요렇게 넣어줘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자, 요거 반지름 값으로 하나 넣을까요? 일단 이 직선 구간에 치수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자, 요거 직선 구간의 치수는, 자, 요게 4개가 있으니까 4-10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키홈, 그랬다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요렇게 하나 빼서, 자, 요거는 지우고 뭐라고 쓴다? 그쵸, 괄호 R이라고 쓴다. 자,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요쪽으로 요렇게 빼셔도 돼요. 자, 대신에, 자, 여기 얘는 제 안쪽에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R값만 표현하는 거라서 강제선은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춤에, 아이고, 맞춤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맞춤에 가서 강제선을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장공에 대한 치수는 여기에 다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여기 대칭 치수기 때문에 이 10은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안 넣었네요. 아까 요거만 넣고 요거 가로를 안 넣었네, 가로를. 자, 여기 가로 치수는 여기서부터 요 센터에서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치수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됐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뭘 그리고 있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있는 게 드릴 지그의 베이스입니다. 그 드릴 지그. 자, 그 드릴 지그가 뭐예요? 드릴 지그는 자,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한 지그 형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베이스에 뚫려 있는 이 요 부분에 제품이 들어가고, 자, 여기에 부시 홀더라는 이 부분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아 공차를 아예 문제도에다가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이 수직 구간에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 원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자리에 센터에다가 구멍을 뚫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 부분 우리가 여기서 여기 18만큼 들어온 이 부분에서 자, 22를 더 들어왔죠? 자, 요놈 같은 경우를 뭘로 바꿔라? 그쵸?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변경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치공구로 작업하실 때는 자, 치수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얘는 알아보기 쉽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얘는 뭐만 바꿔주면 돼요? 자, 문자에서 그쵸, 프레임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뭘로 바꿔줘라? 그쵸,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맞춰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이 원의 위치도 공차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래서 LE 세팅 들어가서, 자, 이따가 까먹을까봐 지금 해놓는 거예요. 까먹을까봐. 자, 그래서, 자, 여기 원에서, 자, 이렇게 뺍니다. 자, 얘는 어차피 데이텀은 필요가 없겠죠? 데이텀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를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위치도 공차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긴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파이를 구멍은 이렇게 파이로 넣어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한 0.01 정도 0.01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0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0.0089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차 값은 여러분들 그 기능사 시험에서는 공차의 값은 채점 대상에서 아니에요. 채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차 값은 최대한 그래도 뭐 IT 공차 찾아주시는 게 좋겠지만 요런 위치도 공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0.01에서 0.008 요 사이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보면 지금 외형선과 중심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요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거는 체인지 들어가서 선 축척을 좀 줄여보세요. 줄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도 공차 하나 이렇게 넣어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정면도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는지 빠진 건 없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아까 요거 실수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구멍 여기에 제품이 껴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껴주는 입구, 그쵸, 챔퍼. 자, 챔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챔퍼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치 다시 할게요. 자, 해치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되면 다 됐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빠진 게 있는지. 치공구는 치수 빠뜨리는 게 좀 많아서, 그죠? 자, 빠진 게 여기 있네요. 찾았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쪽을 파고 들어간 거, 여기 안 나왔죠, 요게. 자, 요거는 살짝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간섭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죠. 자,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보조선하고 외형선 여기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체인지 들어가서 보조선을 꺼주시면 돼요. 보조선만 꺼줍니다. 1번이네요. 1번. 자, 1번을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도 마무리가 됐고요.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요거 알값 안 넣네요. 요거 알값. 자, 보면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알값. 자, 반지름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뺄게요. 자, 요건 두 개죠. 자, 2 다시 앞에다 넣어주시고, 자, 요것도 강제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체인지 들어가서 맞춤 강제선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뭐 빠뜨린 게 있나 없나. 자,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은데, 그죠?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측면도랑 이런 데 보면서 언제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도에서 보시면, 자, 우리는 요지 오른쪽 측면도에서, 자, 요 놈을 그린 이유가, 자, 요 놈을 이쪽으로 빼는 게 좋을까요? 뭐 요건 그냥 놔두죠 뭐. 자, 요쪽 터널하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넣은 건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치수는 넣어줬기 때문에 요거 깊이에 대한 치수만 여기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요거 5 하나 넣어주시고 살짝 길게 빼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여기에, 자, 이 면 같은 경우는 제품이 들어와서 닿기 때문에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길게 빼서, 자, 이것도 보조선 2번을 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죠. 자, 여기 터널에 대한 치수.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터널의 깊이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정도만 뽑아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매치 프로 똑같이 이쪽을 지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오른 왼쪽에 가서,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탭. 자, 탭 관련돼서 탭의 위치를 여기서 치수를 넣어주려고 아까 저기서 안 넣은 거예요. 자, 요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 또 뽑아주시고, 자, 얘로 똑같이 될까요? 이쪽에 반대가 빠지네. 자, 얘는 체인지 들어가서 따로 바꿔줄게요. 자, 1번이죠. 자, 1번 보조선 1번 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탭의 위치도 나왔고요. 자, 이제 밑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 없잖아요, 이제. 그죠? 자, 밑으로 가서, 자, 밑에는 지금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게, 자, 일단 요거 높이를 일부러 제가 여기 위에서 안 넣은 거예요. 높이는 여기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데이텀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위치를, 얘랑 똑같이 잡아줄까요? 이렇게 좀 짧게. 자, 요거 하나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는 요 구멍에 사이즈 하나 넣어 주시고, 자, 구멍 사이즈는, 파이 20에 H7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된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볼까요? 위치는 다 뽑아놨고, 높이도 나왔고요. 됐죠? 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기아 공차는 거예요. 기아 공차. 자, 기아 공차 엘리. 자, 세팅 들어가서, 자, 공차죠. 자, 여기에서 데이텀 바꿔주시고, 자, 이 밑바닥을 데이텀 A.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을 찾아주십니다. 중요한 부분. 자, 일단 여기서 껴서 들어오잖아요. 껴서. 끼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요 면이, 요 면이죠. 요 면. 자, 요 면이 요거랑 정확하게 수직이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구멍 뚫을 때도 여기 브래킷이 이렇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는 뭐 나온 게 뭐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치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자, 요 아래로 뺄까요? 자, 요렇게 라인으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2, 자, 이게 화살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놈이 수직이 나와줘야겠죠? 자, 수직.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8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IT 공차를 가서 찾습니다. 자, IT에서 18이니까 얘에 속하게 되겠네요. 자, 요놈에 속하고 우리가 5급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8이 나오죠? 자, 그러면 0.008 해주시고 데이텀은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하나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끼워 맞춤 공차 있는 부분에다가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뭐예요? 요것도 수직이 나와줘야겠죠? 수직. 그죠? 수직이 나와줘야 되고, 아이고, 수직이 나와줘야 되고, 얘는 구멍이기 때문에 파이가 들어갑니다. 자, 요 놈은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5mm 빼면,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각. 자, 여기 13이 되겠죠? 13은 똑같네요. 똑같이 8. 0.008 A. 자,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넣을 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자, 얘도 넣어줘야겠네. 얘. 자, 얘는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직 구간이잖아요. 그죠? 수직 구간. 자, 수직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얘도 얘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옆에서. 아, 근데 여기 치수가 있으니까 이거 써먹죠, 뭐 그냥. 자, 요거는 좀 길게 빼야 되겠네. 자, 요렇게 밑으로 빼서. 자, 얘도 수직 구간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0.008. 자, 데이텀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따로 넣을 거가
있을까? 요놈이 아니고 얘에다가 넣어주면 넣어줬지. 뭐 다른 거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면과 이 면이 정확하게 평행이 나와줘야 될까요? 요거는 수직인가? 수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다 수직이 나와주면, 이 구간은 지금 제품이 들어와서 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품이 들어와서 껴지기 때문에 요거가 평행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요게 평행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다못해 요 부분에, 그쵸, 요것도 수직이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행 구간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요거는 평행 구간은, 자, 여기 밑에 없고 여기 60이죠? 60 구간을 평행 구간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13이네요. 0.013A. 자, 그 다음에 요 평행 잡은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나오게끔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수직 구간은 여기에서 또 똑같이 요렇게 나오면 되겠죠. 요렇게 수직 구간을 요 5mm 뽑아 놓은 게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요렇게 뽑아 줄게요. 여기서 뽑아 주는 김에, 자, 요렇게 뽑아 주면 되겠죠. 자, 수직 높이는 5mm입니다. 5mm. 자, 그래서, 자, 5mm를 뭐 그냥 뭐 수직을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자, 5입니다. 0.005 데이텀은 A가 될 거고요. 자, 모든 게 바닥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가 좀 많이 들어가죠. 치공구는 그리는 건 쉬운데 이런 공차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구멍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부분 다 집어넣은 것 같고, 자, 이제 표면 거치기 남았습니다. 자, 표면 거치기 볼까요? 자, 일단 요거는 W, 여기 구멍 장공들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W가 기본이에요. W가 기본. 자, 치공구는 요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W가, 자, 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고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W 기본으로 해서 X랑 Y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X는 일단 바닥 부분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 자, 바닥에다가 X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제 조립돼서 닿는 부위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가 대표적이죠. 자, 이쪽 부분은 6시랑 12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12시 방향 갖고 와서 밑에 쪽에다 하나. 자, 요 옆에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옆에는 이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옆에는, 자, 9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니죠. 요 밑에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밑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얘도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되면 면에 이렇게 세 군데 면은 다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도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공작물이 닿는 부위는 X가 아니에요. 여기는 Y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공작물이 닿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X가 없죠? X가 없어요. 이제 Y만 넣으면 되겠네요. Y는 공작물이 닿는 부위.
공작물이 닿는 부위에다 일단 Y로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면이 있으니까 원통에다가 여기다 하나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바닥면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이 바닥면은 9시 방향으로 갖고 와야 이쪽에다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양쪽에 들어가 줘야겠죠. 자, 양옆에, 자, 여기 6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요것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면, 자, 이러면 다 들어갔을까요? 그죠? 표면 거치기는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마무리가 됐고, 표면 거치기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됐죠. 기아 공차도 넣고. 자, 그래서 요 도면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조금 그리기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그리지, 나머지는 이제 이 본체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작업 속도가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치공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투상이 문제입니다. 투상. 시간은 상당히 동력보다는 상당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그리셔서 아시겠지만 규격지 몇 번이나 봤을까요? 규격지 한 번, 두 번 봤나요? 그죠? 그래서 규격지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공구는 그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투상이 이제 당락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투상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볼 거가, 자, 다음 시간은 요거 브래킷이네요. 그죠? 이제 본체를 그렸으니까 여기 껴지는 브라켓을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두 번, 세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연습하시고 오늘도 너무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